안녕하십니까. 바로 이틀 전이었던 4월 17일 날 기상청에서 구급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기상직 구급시험에 있는 과목 중 하나인 기상학 개론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이 PDF의 저작권은 바로 기상청에 있고요. 저 역시 지금 해당 영상은 기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먼저 밝히겠고, 해당 문제의 모든 출처는 다 기상청 행정 페이지에서 가졌다는 점을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기상 일기도를 그릴 때 이용하는 기압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중학교 문제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번은 표준 기압, 2번은 해면 기압, 3번은 관측소 기압, 4번은 계기 압력인데요. 자, 일단 표준 압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표준적인 압력 1013.20V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이것은 그냥 어떠한 대기 표준 압력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그리고 2번은 바로 해면 기압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각 지점마다 관측한 이 기압들을 그린 게 아니라 이 기압들을 전부 다 해면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해면 기압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해면 기압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3번과 4번도 그냥 보자마자 2초 안에 바로 제껴서 풀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바로 기온의 특성입니다. 중위도 지상 기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게 2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지상 기온의 일교차는 맑은 날이 흐린 날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 2번 바람이 없는 맑은 날 정오 무렵 지표 부근의 기온은 지상 1m 기온보다 낮다. 3번 구름이 없는 맑은 날 하루 중 최저 기온은 보통 일출 전후에 나타난다. 4번 일반적으로 기온의 일교차는 지상에서부터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거의 사실상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데요. 이것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른 건 다 무시하고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해가 뜨기 직전에 되게 춥다라고 배웠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해가 뜨기 직전까지 일단 깜깜하다 보니까 지구에서 장파 복사가 방출되기 때문에 기온이 계속 내려가는 것이고, 딱 해가 뜬과 동시에 이제 단파 복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해가 뜨기 직전까지는 계속된 장파 복사 방출로 인해서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 이에 따라 최저 기온은 보통 해가 뜨기 직전인 오전 6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틀린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날씨가 맑으면은 일사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갈 것이고, 또 밤이 되면은 반대로 복사 냉각이 탁월해지면서 기온이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날씨가 맑아지게 되면은 일교차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작은에서 큰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보기는 당연히 일사가 들어오면은 지표 가일에서 지표가 더 뜨겁겠죠. 그래서 2번도 당연히 오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보기를 보시면은 태양 복사의 흡수 그리고 지구 장파 복사 방출은 거의 다 지표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가 오히려 내려갈수록 지표는 더 받고 또 더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이 지표와 가까워지는, 즉 고도가 낮아질수록 일교차가 더 커진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1번, 2번, 4번은 오답이어서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 국방부 평균 동서 바람의 연직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에 대한 보기는 겨울 반구의 중위도 대륙권 제트류는 여름 반구의 중위도 대륙권 제트류에 비해 강도가 더 강하다. 니은번 중위도에서 중간권 제트류는 여름과 겨울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그리고 디귿 중간권 제트류는 대륙권 제트류에 비해 강도가 더 강하다라고 지금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약간 좀 어려진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면서 성층권까지는 공부를 해봤어도 중간권까지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 일단 기억은 굉장히 기본적인데요. 겨울철이 되면은 북극은 훨씬 더 차가워지고 또 중기도도 훨씬 차가워지는데 적도는 여전히 뜨겁다. 즉 남북 간의 온도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제트의 속도가 더 증가해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중간권도 성층권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북극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북극에는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여름철에는 이곳에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저기압이 있어서 서풍이 불고 여름철에는 고기압이 있어서 동풍기류가 불면서 보기에서 말한 대로 여름과 겨울철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도를 보시면은 중간권이 대륙권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죠. 그 다음에 밀도는 당연히 중간권이 대륙권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연직적인 기온 변화를 보시면은 대륙권은 상부의 온도가 그래봐야 영하 60도 정도 혹은 영하 70도 정도가 되겠지만 중간권에서는 최저 온도가 영하 100도까지 내려갑니다. 즉 연직적인 기온 변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중간권에서 제트기류가 훨씬 더 강하게 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바로 대기 열 역학입니다. 다음 중 대기에서 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 대기 중의 물은 0도 이하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 니은. 같은 영하의 온도에서 얼음에 대한 포화 수증기의 압은 물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보다 크다. 그리고 디귿. 불포화 상태의 두 공기덩이가 섞여도 포화 상태의 공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름 물리학을 배울 때 0도 이하의 즉 영하권의 기온에서도 관행각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온도가 영하여도 얼음 즉 고체 상태가 아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자동적으로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즉 승화열이 기화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변화가 훨씬 어렵고요. 게다가 또 이게 지금 바로 산유점인데요. 산유점을 보시면은 얼음에 대한 포화 수증기 압이 액체보다 더 작기 때문에 니은은 자동적으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바로 포화 수증기압 곡선인데 포화 수증기압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공기 기역이 여기 있고 또 어떤 공기 니은이 여기 있을 때 만약에 이 두 공기를 섞게 될 경우 이 가운데 있는 놈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놈을 디귿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디귿을 보시면은 만약에 해당 공기가 기역은 여기 있고 니은이 여기 있어서 불포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섞게 되면은 해당 선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는 포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자동적으로 정답이 되어서 4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구름하고 역학이 약간 짬뽕된 문제인데요. 자, 다음 그림은 중력파에 의해 형성된 구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구름을 봐가지고 대기 안정도가 어떨까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중력파 구름이라는 것은요, 대기가 안정할 때, 즉 공기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진동할 때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기가 안정하다는 조건을 찾아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것은 말장난인데요. 자, 건조 단열 감률은 주변 기온 감률보다 크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문장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자, 건조 단열 감률이 환경 기온 감률보다 크다. 즉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환경 기온 감률 즉 감마가 감마 D보다 크다는 것이 그 불안정인데 지금 이것은 정반대가 되므로 이것은 지금 대기가 안정하다는 얘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역은 정답. 그 다음에 니은은 이 구름 자체가 원래부터 대기가 안정할 때 만들어지므로 니은은 자동적으로 정답. 즉 그냥 주는 보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 흔히 대기가 안정하다는 것은 곧 공기덩어리가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디귿을 보시면은 대기는 공기덩이의 연직 운동을 돕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은 원래 위치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디귿을 연직 운동을 억제하는 방향이라고 수정을 해야만 정답이므로 5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는 대기역학 문제인데요. 바로 코리올리 즉 전향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억을 보시면은 전향력의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지는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지는 방향의 왼쪽이다. 니은 적도에서 전향력은 작용하지 않으며 미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향력의 크기는 증가한다. 그리고 디귿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코릴리 힘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의 보기는 이것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만 알아도 바로 풀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 지구학에서도 북반구에서는 진해 방향의 오른쪽으로 콜림이 작용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래서 기억은 자동적으로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릴리 힘의 공식은 바로 F는 이 오메가 사인 파이인데요. 다시 말해서 적도에서는 0이 될 것이고 위도가 증가하면은 F가 증가함에 따라 코릴리 힘이 증가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자동적으로 해당 공식에 의거하여서 맞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디귿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는 코릴리 힘이 있나 없나라고 뭐 공부를 한 적이 거의 없었을 것인데 실제로는 위아래로 작용하는 물체에 대해서도 코릴리 힘은 서쪽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므로 6번 문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층후랑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다음 그림에서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관측된 하층과 중층 면에서의 지위고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500에서 850 헥토파스칼 사이의 층후는 서쪽이, 즉 여기가 동쪽보다 더 두껍다라고 되어 있고, 자, 2번은 이 층 사이의 온도풍은 이쪽으로 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2층 사이의 바람은 높이에 따라 순전한다. 즉 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 다음에 니은 해당 층에서 한랭 이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파선이 바로 850헥토파스칼이고요. 여기 있는 거물실선은 바로 500헥토파스칼입니다. 자, 잘 보시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지위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어서 해당 층에서는 바람이 일로 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에서는 여기가 지금 저기압이고 여기가 지금 고기압이어서 이쪽으로 불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850이고요. 여기가 지금 500이어서 지금 온도풍은 남서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자, 일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층과 낮고인데 막상 이것을 비교하려면은 이것은 뭐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지금 알 수 없다가 답이어서 1번은 오답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은 자, 지금 바람 벡터가 이쪽을 향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남서풍이기 때문에 2번은 남서풍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지금 바람의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반전이므로 순전이 아니기 때문에 3번도 오답. 그리고 4번을 보시면은 원래 순전이라는 것이 그 온난지를 말하고 반전이 한랭 이류인데 자, 지금 반전했죠? 한랭 이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제 연립적인 프로파일 문제인데요. 구름이 없을 때 장시간 평균값이 대륙간 하부보다 상부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즉 고도가 올라갈수록 값이 더 커지는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설명을 왜 이렇게 꼬아놨지? 자, 일단 보기는 기온, 밀도, 온이, 혼합비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보자마자 2초 만에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것은 기온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낮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성시권이므로 대륙권이 아니고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뭐 초딩도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밀도도 당연히 고도가 올라갈수록 서양적으로 감소를 하니까 2번도 오답. 그리고 3번을 보시면은 3번은 지금 온이인데요. 온이의 공식은 세타는 온도 곱하기 P분의 1000에다가 0.286승을 한 것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것도 온이의 기호도인데요. 온이는 지금 다음과 같이 고도가 증가할수록 온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번 문제의 정답은 자동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혼합비라는 것은 그 수증기량인데요. 수증기라는 것도 하층이 많이 있지 상층이 없기 때문에 4번도 오답입니다. 따라서 8번 문제는 딱 2초 안에 3번이라고 찍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바로 구름 물리학 파트인데요. 자, 다음 중 강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1번 따뜻한 구름에서의 강수 발달 과정은 보통 물방울 간의 충돌 및 병합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따뜻한 구름에서의 강수 발달 시 상승 기류는 수적의 낙하 속도를 일정하게 해서 수적 크기를 성장시킨다. 자, 3번 찬 구름에서의 강수 발달 과정은 보통 베르게론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찬 구름에서의 싸락루는 보통 부착 상그대화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보겠습니다. 따뜻한 구름은 그 온난화를 말하고, 이 온난화라는 것은 얼음이 없고 구름 자체가 모두 다 물방울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물방울들은 각 물방울의 종단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가벼운 거는 느리게 떨어지고 무거운 거는 더 빨리 떨어지게 되므로 이 두 개가 밑에서 섞이게 되면서 커지는 게 바로 온난화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2번, 만약 상승 기류가 있게 되면은 이 물방울들이 훨씬 더 잘 섞이게 되기 때문에 수력이 더 잘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지금 오답이 될 것이고요. 3번은 할리구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베르게론 과정입니다. 원래 이것은 이 사람이 뭐 제시한 가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여서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찬 구름에서는 당연히 빙전과 과대광 수적이 있어서 자, 이것들이 부착과 상근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4번도 옳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9번 문제의 정답은 아주 쉽게 2번이라고 찍고 곧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엔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약간 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수용도리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같은 경도상, 즉 경도는 일단 같다라고 해오겠습니다. 같은 경도상의 북위 30도와 북위 35도에서 각각 이 서풍, 즉 유바람이 초속 50m/s와 초속 100m/s로 불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세네. 자, 이 두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상대 수용도 값과 회전 방향으로 옳은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단 각 위도 간의 거리는 지금 100km라고 지금 아주 친절하게 제시해 줬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수용도리도 공식은 바로 제타는 8셀 x분의 8셀 b 빼기 8셀 y분의 8셀 u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서풍만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 얘는 없어서 제타는 마이너스 8셀 y분의 8셀 u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30도, 여기는 지금 35도, 남북간에 지금 5도 차이가 나므로 이것은 지금 500km가 그 델타 y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타는 마이너스 500km 분의 50m/s, 즉 이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세컨드가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이것이 지금 값이 되었고, 그럼 이번에는 이 방향이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와도를 배울 때 바람의 세기가 북쪽으로 갈수록 더 세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향은 곧바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고, 이 값은 해당 공식을 통해서 풀어서 1번 안에 풀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10번 문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바로 11번, 즉 대기대순환 파트인데요. 자, 다음 대기대순환 중 헤들리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기억, 지표면의 차등 복사 냉각에 의해 유지된다. 니은, 열적인 원인에 의해 구동되는 직접 순환이다. 디귿, 헤들리 순환의 연직 속도는 수평보다 강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태양에서 들어오는 이 단파 복사 때문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적도는 더 많이 받고 조금 덜 받으면서 해당 차등 복사 가열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도에서는 더 많이 받고 뜨거움으로 상승 기류가 생기고,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코일의 힘 때문에 북위 30도에서 꺾여서 하강하는 게 바로 헤들리 순환인데요. 더운 공기 상승, 찬 공기 하강이라고 하는 직접 순환이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수평적인 흐름은 당연히 제치기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데, 위아래로 가는 흐름은 뭐 중력 등등 영향이 있어서 약간 느립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속도는 수십 m/s인데 연쇄적인 속도는 뭐 1m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설명이므로 11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은 북극진동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A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게 12번 문제입니다. 자, 1번,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해변기압 차이로 표현한다. 2번, 이게 양의 위상을 갖고 있으면 한대 제트 기류가 강화가 된다. AO가 음의 위상을 갖고 있을 때 중위도 겨울은 평년보다 온단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4번, 성층권 돌연성운이 발생하면은 양의 북극진동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북극진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북극이랑 중위도 해변기압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적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북극이랑 이 중도 지역의 해변기압의 차이로 산출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1번은 자동적으로 제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의 북극진동이라는 것은
이제 북극이 더 뜨거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남북 간의 온도 경도가 감소하면서 제트기류가 약화되는 것이고, 양의 북극 진동은 뭐 북극이 더 차갑거나 혹은 남쪽이 더 뜨거워져서 남북 간의 온도 경도가 강화됨에 따라 제트기류가 더 세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은 자동적으로 양의 이상이면은 하늘 제트기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과 4번은 왜 아니냐? 자, 이것은 지금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AO가 음을 가리키게 되면은 한데스트가 사용하면서 어떨 때는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내릴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여기 있는 온난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뭐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3번이라는 것은 뭐 일단은 뭐 추워질 경향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상층권에서 도론소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하향 전파가 되면서 대륙권 계면에 있는 이 제트기류를 또 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제트기류가 또 상하게 되면서 음의 북극 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4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1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예상되는 현상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전 지구 평균 강수량 증가, 2번 중위도 대륙권 제트류 약화, 3번 대서량 연렴순환 강도 강화, 4번 여름철 극지방의 빙하 면적 감소가 강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증발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강수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시면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남북 간의 온도 경도가 감소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트기류가 약화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금 이 단어가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짠 물이 무거우니까 더 빨리 침방하고 뭐 상대적으로 뭐 담수는 떠 있는 것인데요. 자, 일단 만약에 해빙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담수들이 몰려오면서 바닷물의 밀도가 그다지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가 큰 물이 하강하지 않게 되므로 연령순환이 오히려 약화되는 게 특징이어서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금 이것은 8, 9, 10, 11월달, 즉 여름철의 해빙 면적인데요. 우리 보통 겨울철의 해빙 면적이 뭐 줄어들지 않냐 하겠지만 실제로는 여름철의 극지방 면적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므로 13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지계속 기상위성이 가시 채널, 저기 채널, 수증기 채널 영상에서 낮에 흰색으로 밝게 나타나는 지역이 의미하는 것을 순서대로 짝진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위성에서 하얗게 나타난다. 이것은 주로 알베도가 높거나, 즉 눈이 있거나 구름이 있거나 등등이고, 혹은 수증기가 많거나 혹은 구름 상부의 온도가 낮을 때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은 이제 각각 위성별로 다른데요. 자, 가시 채널에서는 반사도가 높은 곳, 즉 안개가 끼었거나 혹은 눈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밝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또 저기 채널에서는 또 구름 상부의 온도가 낮다, 즉 구름이 자체가 엄청 두껍게 높게 발달해야 밝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수증기 채널에서는 당연히 수증기가 많으면 습하기 때문에 밝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은 4번이 많은 설명이 되어서 14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약간 대기 분리랑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가 지금 파장이고 여기는 지금 입자의 크기 혹은 입자의 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귿, 니은, 기억에 해당되는 설명 중에서 이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일로 가면은 지금 파장이 짧아지고 일로 가면 지금 입자가 작아지는 것인데, 자, 일단 레일리 산란은 입자가 작고 파장이 짧을 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파란 하늘과 붉은 노을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란은 이 레일리 산란보다 조금 더 큰 입자에서 발생하는데 대신에 이제 뿌연 하늘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하 광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뭐 전방위 혹은 뭐 무분별 산란인데요. 자, 미산란보다도 훨씬 더 큰 입자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은 전방의 산란이 되므로 흰 구름이 보이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디귿을 보시면은, 디귿은 지금 입자가 큰 곳에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것은 기하 광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 기역과 사이에 있으므로 이것은 자동적으로 미산란이 될 것이고, 그럼 기역은
레일산란인데, 그럼 레일산란은 무엇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파란 하늘과 붉은 노을의 특징이므로 15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은 미산란, 즉 여기는 미산란, 디귿은 기하 광학, 그리고 기역은 레일산란 혹은 파란 하늘이 답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생소한 문제인데요. 바로 브론트 바이살라 진동수의 공식을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뭐 공식만 알면은 바로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런 공식을 외우지 않고 해당 공식만 외웠다면은 약간 낭패인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dg분의 d세타가 t분의 세타에다가 건조단열 감률 빼기 환경기온 감률이라는 공식을 알게 되면은 곧바로 대입해서 단 1초 만에 해당 공식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이 문제는 누구에게는 굉장히 쉽고 또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인데요.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면은 단 2초 만에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번 문제는 바로 태풍과 온대 저기압이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태풍과 온대 저기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될까요? 자, 기억. 태풍은 중심으로 갈수록 바람이 약해지고, what? 온대 저기압은 상층으로 갈수록 바람이 약하다. 뭐야? 자, 니은. 태풍은 주로 따뜻한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온대 저기압은 주로 연적 방향의 온도 정도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좀 애매하죠? 자, 디귿. 태풍은 중심 부근의 기온이 주변보다 낮다. what? 그리고 온대 저기압은 중심 부근의 기온이 높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왜 틀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은 태풍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심으로 갈수록 바람이 더 세지는 경향이 있고, 또 온대 저기압은 상층으로 갈수록 바람이 더 세지는 경향이 있어서 디귿은 오답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온대 저기압이라는 것은 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즉 다음과 같이 남북 간의 온도 정도가 이게 큰 곳에서 발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니은도 오답이어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태풍이라는 것은 중심에 이렇게 온난핵이 위치하고 있고, 온대 저기압은 뭐 중심이 아니라 하층에 온난핵이 있고 상층에 한랭핵이 있는 저기압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17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도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쉽고 또 누구에게는 어려운데요. 강원도의 특징과 활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1번. 강원도는 일반적으로 상당 온도보다 높다. 자, 2번. 강원도는 건구 온도가 동일할 때 수증기 양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자, 3번. K프를 계산할 때 사용된다. 또 4번. 평균적인 대륙권 대기에서 강원도는 지상에서 높고 상층을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강원도의 공식은 바로 T 곱하기 1 더하기 0.61 곱하기 혼합비, 즉 어떤 공기 내에서의 수증기를 다 뺀 다음에 거기다가 건조 공기를 채웠을 때의 온도가 될 것이고요. 상당 온도라는 것은 T 더하기 정합비열 분의 잠열 곱하기 혼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기 안에 있는 수증기를 모두 응결시켜서 탈락시킨 후에 구한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보시면은 지금 강원도는 그냥 0.61을 곱하면 되는 것인데, 상당 온도는 CP분의 L 자체가 0.61보다 큽니다. 즉 CP라고 하는 것은 1004 줄 킬로그램 켈빈인데, L이라는 것은 뭐 2000이 넘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0.61보다 커서 상당 온도가 강원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1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수기가 많아지면은, 즉 W가 증가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 자, 3번. 즉 이것이 지금 K프 공식인데요. 다음과 같이 T 서브 B라고 하는 거에 그 가운데이므로, 즉 가운데 썼기 때문에 정답. 또 4번.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수기가 감소하게 되므로, 즉 W가 감소하므로 이것은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4번도 정답. 따라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북반구 Z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겠습니다. 1번. RTZ는 각 운동량 보존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2번. 한디지트류는 강한 기온 경도에 의해 발생하는 한디전선과 관련이 있다. 3번. 일반적으로 한디지트류의 입구 왼쪽과 출구 오른쪽에서 상승기류가 유도가 된다. 4번. 일반적으로 알대 Z류는 한디제트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R 대 Z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는 자전하는데 문제의 적도라는 것은 동서간의 길이가 매우 길고 중위도에서는 동서간의 길이가 매우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중위도 지역에서는 여기에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상층에 빠른 바람이 불게 됩니다. 지금 그 바람이 바로 RDZ인데, 다시 말해서 각 운동량 보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불어서 1번은 많은 설명, 그리고 2번 RDZ는 남북 간의 온도 변동에 비례하므로 자동적으로 많은 설명. 자, 3번. 자, Z기로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핵이 될 것이고 여기가 입구, 여기가 출구입니다. Z 입구의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CBA 구역이므로 여기서 상승기로가 만들어지고요. Z 출구 북쪽 혹은 Z 출구 왼쪽에서도 CBA 구역이면서 여기서도 상승기로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하강기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3번 보기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RZ가 더 위에 있냐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위도 지역은 대륙 공기면이 낮고 적도는 대륙 공기면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Z기로라고 하는 것은 대륙 공기면에서 가장 강하게 부는 것인데, 그 자동적으로 대륙 공기면이 더 높은 저위도 지역, 즉 RZ가 자동적으로 고위도 지역에서 부는 RZ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이 설명됩니다. 따라서 19번 문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바로 이것도 기상역학인데요. 연직 좌표계에서 고도 대신에 기압을 사용할 경우 기역을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소화할 수 있으며, 이때 등압면에서의 고기압과 저기압은 니은을 통해 표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역과 니은이 무엇이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홀튼 책만 보면은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홀튼 책에서 자, 다음과 같이 이것은 지금 연직 좌표계이고 이것은 지금 등압 좌표계인데, 이걸 바꾸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라운드 P는 마이너스 로우 G DG라고 하는 공식을 쓰게 되면서 여기는 밀도가 소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GDZ라고 하는 것은 곧 D5가 되므로 이것이 곧 G고도를 의미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고도 대신에 바꾸게 될 경우 밀도가 없어지고 등화면에서는 지위고도가 사용된다라고 하므로 바로 밀도가 없어지며 지위고도를 쓴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상학 이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과연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요? 자, 일단 이번 문제를 총 평가해보자면은 굉장히 쉬웠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험의 커트라인은 바로 해당 점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뭐 국어와 한국사, 영어 평균 점수를 75점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 사람의 90%가 기상기사가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 점수를 넘지 않으면은 뭐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기상학 이론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풀이는 내일이나 모레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